좋은 아침입니다. 7월 30일 오늘의 이슈 한보현이 전합니다. 아태평양 보호마켓 서울총회에서 금감원장의 기조 강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왕따 증시라고 불리고 있는 한국 증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펀드 관련 기사로는 최근에 매력이 커지고 있는 로벌 펀드랑 그리고 신흥국 채권 투자에 대한 방법,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입니다. 보험 관련 기사로는 늘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죠. 이 보험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보험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대해서 늘 얘기했던 게 소비자 신뢰 확보, 포용금융을 통한 사회보장 기능 강화, 혁신금융 기반의 새로운 시장 개척, 그리고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이게 이제 4대 과제로 불리는데요. 이 중에서도 내부 통제 비용 아끼지 말아라고 하면서 보험사들이 내부 통제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고 수익과 성장의 초석으로 봐주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는 솔직히 까놓고 반대로 가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리스크를 되레 늘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리스크들을 늘린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향후 재정적인 영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재테크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준금리가 인하돼서 예금금리는 1%대 초반으로 그쳤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출 금리가 늘 늦게 같이 떨어지죠. 이거야 이제 대출 금리는 산정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인데, 무튼 금리 인하되면 가장 재빠르게 움직이는 게 이제 예금 금리 인하인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하되다 보니까 물가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수익 중위험의 어떤 채권 펀드라든가 그 중에서 신흥국 채권 펀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포트폴리오를 좀 다시 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특판 예금 같은 거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이런 정보들을 좀 재빨리 챙겨갈 필요가 있고요. 특히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가입하는 상품들이 좀 더 높은 수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금자보호법 안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시중은행보다는 상호저축은행이나 이런 이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한국만 왕따 증시. 그러니까 올해 미국, 중국, 대만 다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고요. 이따 펀드 얘기할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이 좋습니다. 한국 증시만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늘 하는 얘기들이 다 이제 대한민국에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미중 무역 분쟁에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한 게 한국과 대만이었는데 대만은 그래도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실제 이제 기업들이 다 성과가 좋지 않았죠. 거기에다가 지금 일본과의 어떤 이제 무역 이제 전쟁까지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증시가 굉장히 지금 좋지 않다라는 기사들이 오늘 가득합니다. 주저앉은 한증시 코스닥 4% 폭락, 엄청나게 떨어졌죠. 거의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피는 2000선을 위협받고 있고요. 코스닥은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정부 출시할 때, 시작할 때 정도까지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증시 반등은 어디에 달렸나? 역시나 이제 수출에 달렸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언제쯤 회복할 것인가? 이 기사 내용에서 쭉 읽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의 일부 포트폴리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가 저점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고요. 물론 저는 종목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액보험의 이제 장기 펀드의 포트폴리오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 그래서 지금 충분히 분할 매수하고 지금 코스피를 조금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투매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생수 한 통이 오늘 1,000원인데 내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1,500원으로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살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소비를 만들어내는데 반대로 내일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무감심들,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은 시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거죠. 이게 심리적인 영향력이 엄청나게 이제 그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그 어느 정도 저평가가 돼 있으면 매수 세력이 충분히 그 움직이면서 매수를 도와주는데 지금은 그러한 심리적 저항선마저도 깨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레 거래가 안 되고 증시에 대한 무관심을 보이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뭐 코스피나 코스닥 한국 증시에 매우 큰 위험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뭐 영업이익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실적 쇼크가 결국은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세수의 4분의 1을 그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나라 세금 어마어마하게 거쳤고 올해는 더 높게 잡았습니다. 근데 1분기 거쳐 보니까 법인세가 예상보다 엄청나게 적게 거쳤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은 세수가 확보가 제대로 안 될 거고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적게 거친 세금을 그 이제 확 다른 데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 부담이 늘어나면서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들 좀 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금리 인하돼서 주담대 이제 담보대출 금리 떨어지게 되면 과거에 이런 통계자를 보니까 연 32만 원 소비가 늘어난다 이런 내용인데 물론 이제 금융 비용의 인하는 당연히 가정 경제에서 이제 지출 쪽에 이제 부담을 좀 덜어주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효과를 분명히 발휘하죠. 뭐 부동산이 엄청나게 성황할 때는 뭐 아시다시피 가구라든가 이런 것까지 많이 사들이고 가전제품 많이 사들이면서 그런 소비 지표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어, 갈아타기 할 때 보면은 어떤가요? 그 뭐 첫째 이제 그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것들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새로 그 대출을 받을 때는 앞으로 금리 이제 예상을 따져보면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변동 대출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실제 대출을 갈아탈 때는 또 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대출 금액을 좀 늘리는 경우도 분명히 그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따져보면 시장 경제에는 그렇게 이 영향을 많이 주지는 현재는 못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증시 검은 월요일에서 뭐 불확실성도 증폭했고 상승 동력도 잃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가 7월에 2.98%, 중국 상해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2,400에서 거의 3,000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좀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유럽 선진국 지수들 다 올라갔죠. 근데 대한민국과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결국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뭐 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순환하고요. 떨어진 주식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지금이 좀 매수 시기라고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펀드 관련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증시 골짜기가 깊어질수록 매력 커진 로블 펀드. 로블 펀드라 해서 로우 볼레터러티라고 해서 변동성이 적은 펀드. 이 발음하기도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펀드들이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로벌 펀드의 특징 뭐냐면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조금 덜 올라가면서 안정성 위주로 가는 그런 펀드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느낌이 딱 보면은 주식과 채권의 어떤 혼합형 그래서 장기 투자에 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올해 수익률이 코스피의 2배 육박하고 있고 ETF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팔고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펀드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로봇 펀드의 기초 지수들을 보시게 되면 뭐 코스피가 그 기초 지수인 경우도 있고요. S&P 쪽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채권 쪽도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보고
글로벌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지금은 좋은 포트폴리오의 방향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상반기 때 달러 강세를 피면서 해외 채권 투자할 때는 당연히 이제 달러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신흥국 채권을 사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화로 표시된 채권을 구매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신흥국 채권 투자에 대한 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달러의 강세가 좀 둔화되거나 약세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신흥국들이 금리 인하가 되면 보통 뭐 선진국에서 0.25 내리면 그거에 보통 한 4배 가까운 수준으로 움직이면서 내리다 보니까 결국은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신흥국들의 이제 그 통화가 강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채권 투자를 할 때 로컬 통화 표시 채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화보다는 그 로컬 통화를 통화로 채권을 매수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익률도 그만큼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보니까 주요국 국채 쿠폰 수익률 로컬 통합 표시는 6%고요. 이 와중에 이제 달러 표시는 3%밖에 안 돼.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신흥국들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성과를 이쪽에서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브라질 펀드 같은 경우는 연금 개혁 때문에 결국은 요번에 이제 그 우두머리가 박히면서 결국은 시장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게 그 우려가 됐던 게 잡히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사실 지금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도 브라질 경제가 내년에 1%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거든요. 그러면 브라질 쪽에서는 중앙은행에서는 2.1% 성장한 것보다 낮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연금 개혁 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이미 많이 증시에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최근 뭐 중국 펀드가 엄청 좋았죠. 지난해 2,400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4월 300 정도까지 올라갔네.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보이면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내수 부양책을 핀 것 때문에 이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좋았었고요. 최근에 이제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우려가 좀 커지면서 조금 둔화가 되고 있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같이 이제 부양책을 좀 더 강력하게 피는 것에 대한 기대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펀드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구종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